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고수의 인간관계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수십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 공식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 고수들은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가리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좁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웬만해선 사람을 소개하는 일,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 그럼 좀 소개시켜줘. 이제 이런 어떤,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그럴 때, 웬만해서는 잘 소개해주는 일을 이렇게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떤 선입견들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실수할까봐. 정말 검증된 사람만 해도 그 사람이, 요청한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좀 어떤 이제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디자이너를 한 명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굉장히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이제 소개해줬어요. 식당 이제 인테리어를 지금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가 끝나고 거기에 맨 나중에 이제 데코하는 디자이너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디자이너를 이제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대단히 실력 있는 분을 이제 어렵게 청을 드려서 소개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딱 보더니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안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청하신 분이.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셨냐고, 그분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딱 보니까 옷차림이 촌스러워서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작업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딱 인테리어 해놓은 데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어디 자기가 이제 보통 어디를 이제 가는 경우에는 뭐 잘 차려입고 다니겠지만 작업할 때 완전히 작업복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선입견은 뭐였냐면 디자이너, 정말 뛰어난 디자이너라고 하면 작업복조차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100%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프레임을 딱 끼고 보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알고 보면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인데 굉장히 제가 당황하고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또 이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를 이제 직원으로 제가 이제 소개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아이디어가 대단히 많고, 요즘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저렇게 다 아이디어가 정말 저렇게 독특하고 뛰어나지 않은데 저 친구는 정말 대성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이제 프로필을 먼저 이제 보내줬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다고 하냐라고 하니까 학교를 중간에서 이제 그만둬서 싫다는 거예요. 꼭 졸업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직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요즘은 이제 학교 도중에 그만두고 또 딴 거 하고 이러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입견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죠. 뭐 면접 보면서도 외모가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걸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선입견이죠. 근데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고수들은 어떤 사람 보는 눈 자체에 선입견이 없으면 없을수록 고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자기의 프레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변에 어떤 이제 다양한, 그렇게 되면 선입견을 안 가지고 보면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곁에 둘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많은 사람을 두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선입견들을 이렇게 밀어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인연이 다해서 뭐 헤어지면 또 쿨하게 헤어지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집착도 없고 프레임도 없고 편견도 없는 거, 이런 게 진짜 고수의 인간관계 공식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그러나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 고수들이 하는 일이죠. 아니다 싶은 사람은 이제 정리하는 게 맞죠.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들 유형이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나랑 대단히 안 맞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해서 남 뒷담화하고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고 남의 자존감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하고는 조용히 선을 긋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지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수란 얘기죠. 그래야지 이제 본인이 상처 입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나쁜 어떤 그런 습성에 대해서 피해를 같은 부류로 보인다든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친구가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친구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더라도 막 매달려서 인맥이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숙한 관계를 맺는 기술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명확하고 아주 명쾌하게 선을 긋는 그런 어떤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절대 내 편은 없다. 이게 이제 절대 고수들의 원칙입니다. 공식이죠. 사회생활 하면서 그 사람을 너무 내 편할 대로, 좋을 대로 믿지 않는 게 맞죠, 사실. 내가 뭐 착해서 난 사람을 다 신뢰해, 이런 게 아니라 나 편한 대로 상대를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좋을 대로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어머, 난 너를 믿었는데, 저 사람 진짜 믿었는데 참 저 사람 나쁘다. 이게 나중에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제 나의 프레임대로 씌워서 이제 내 편, 이 사람은 내 편, 절대 내 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악원도 적군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냐 아니냐, 나한테 유익함을 주느냐 안 주냐로 계속 사회에서는 관계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어 대단한 차이를 보입니다. 정치권 보면 진짜 네가 기가 찰 때가 참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서로 낯뜨겁게 비난해놓고 언제 그랬냐고 뭐 웃으면서 얼싸 앉잖아요. 우리는 하나 막 이러면서 난 저런 거 못해서 정치 못하겠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변 분들도 많이 봤어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거나 뭐 자영업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영원한 내 편, 뭐 적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이제 신의를 가지고 함께 일하긴 하지만 그 직장에서 뭐 일방적으로 김 과장은 뭐 영원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나랑 친하니까 내가 부탁하면 반대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제 내가 이제 디자인 시안을 내놨어요. 그랬는데 내가 제시한 거 반대하고 저쪽 팀의 다른 디자이너가 이제 제시한 거에 찬성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절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김 과장이. 그럼 뭐예요? 막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절대 내 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과 사,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사적인 감정은 사적인 감정,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내 편, 네 편, 적군, 아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명확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굉장히 친했는데 TF가 조직됐어요. 그런데 나랑 굉장히 친하지만 내 TF로 내가 끌어들이려고 했던 후배는 나한테는 오지 않고 다른 팀장한테 가겠다는 거죠. 다른 TF장한테. 왜냐하면 그쪽에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후배는 절대 내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런 게 아닌 거죠. 후배는 자기의 어떤 유익함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절대 내 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 고수들의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네 번째, 누구한테나 한 번쯤은 실망한다는 원칙이에요. 그게 이제 공식인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별별 일들 다 겪죠. 그래서 내가 잘해줬다고 해서 뒤통수 맞지 말란 법은 절대 없어요. 뜻하지 않은 오해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막 진짜 완전히 그야말로 진흙탕 튀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죠? 어떤 이제 누구를 이제 진심으로 우정 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 어려울 때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어쩌다가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굉장히 좀 미안해 하면서 이제 뭘 좀 어렵게 부탁했는데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내가 여지까지 오해한 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 그럴 수 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한테 나도 그 정도로 한두 번 실망할 수 있지. 그렇게 이제 미리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마음을 딱 다스리는 거. 이게 굉장히 그 관계에서 중요한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실망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가족들끼리도 뭐 서운해하고 싸우고 뭐 그러잖아요. 누구나 순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고
그 마음 때문에 근데 오랜 관계를 그냥 단번에 너랑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관계 한두 번 실망해도 그래 사람한테 이런 한두 번 실망할 수 있어. 누구한테나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관계를 깨지도 않을 거야 라고 쿨하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이제 미리부터 마음의 바탕에 깔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인간관계 고수들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무리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는 거죠. 저 사람 참 좋겠다, 부럽다. 뭐가 걱정이냐, 저 사람은. 이 누군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할 때 있죠. 우리 누구든지. 근데 잠시 그러는 거예요. 인스타 같은 거 보고. 뭐 잠깐 소식 전해 듣고 좋겠다. 이런 거. 그런데 그걸 남의 일을 두고두고 곱씹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구랑 비교해가면서 막 이제 나는 쟤보다는 행복해. 난 쟤보다는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순번 정하고 탑5 정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 일은 사실 몰라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 못해 이런 걸로 뭐 불행하고 행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다 아니다라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개인적인 자기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내가 보기에 불행한 친구들을 보고 굉장히 동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 친구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어떤 그런 습관은 결코 인간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의 어떤 그런 진짜 고수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공식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마음 튼튼하게 관계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